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훼손되고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찰과 국립박물관의 노력으로 지켜낸 불교 문화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국군 전사자의 유족들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지도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 5부작 한국전쟁 70년 분단을 넘어 평화로 네 번째 순서로 유해 발굴과 봉환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하는 법회가 불교계 주최로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원적에 든 해광당 종산대종사의 법체가 모셔진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결식은 모레 오전 10시 화엄사 다비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운영진이 시민단체 대표 등과 만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사태 수습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70년 전 수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훼손되고 사라졌는데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찰과 국립박물관의 노력으로 지켜낸 불교 문화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전쟁 70년 특별 테마전 첫 소식으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948년 발견돼 다음해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진 통일신라시대 범종입니다. 불에 녹아 이리저리 휘고 비틀린 이 종은 70년 전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범종 바로 옆엔 관세음 보살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 한 스님에게 북한군으로부터 꼭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 지키고 이어가다 전시회는 전장의 경랑 속에서도 사찰과 박물관의 노력으로 지켜낸 불교 문화재 등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 오대산 일대의 절들을 불태워버리려는 그런 작전을 시행했고요. 그 작전의 와중에 이 종도 이렇게 파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 초기 왕실의 후원을 받은 경기 양주 회암사의 풍경입니다. 전각의 처마 끝에 매달아 놓은 이 풍경엔 134자가 있는데 조선 국왕이란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많이 외는 진원 가운데 하나인 옴만이 반매 훔의 옴자 주변에 세중의 둘째 형인 효령대군이란 글자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밖에도 보물 제339호인 서봉총 금강과 군합발이 짓밟고 지나간 옛 지도 등 32건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 1층에 전시됐습니다. 조선 숙종 때 이제 조선의 북방 지금의 만주와 연해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동반도 그리고 베이징 지역까지를 그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재를 지키고 문화의 맥을 이으려고 했던 국립박물관을 조명하기 위해 이번 테마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당시 국립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전쟁 이후에도 또 전쟁 상황 속에서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 지키고 이어가다 테마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전시로 먼저 개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6.25 전쟁 테마전은 조선 왕실과 불교 사찰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국군 전사자의 유족들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지도 못한 채 살아오고 있는데요.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 5부작 한국전쟁 70년, 분단을 넘어 평화로 네 번째 순서로 유해 발굴과 봉환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1950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은 13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12만 3천 구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산야에 묻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유해 발굴을 시작한 국방부가 찾아낸 시신 만여 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족품으로 돌아온 이는 고작 142명뿐. 유해를 품에 안은 유가족들의 표정에 그리움이 가득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오늘도 참 많이 웃었지만은 지금 이제 아버님이 옆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큰 참 희망을 참 그걸 놓치지 않고 참 이때까지 살아온 90평생을 살아온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북한 땅에 외로이 묻혀 있다. 먼 길을 돌아 고국 땅을 밟은 유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에서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뒤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우리 군으로 최종 판정된 147구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을 위한 봉환식을 마련한 정부는 앞으로도 유해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남한 지역의 유해 발굴을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해 발굴도 북한과 협의를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안장과 천도의 역할은 불교계의 몫입니다. 불교계는 정통적으로 이어온 호국 정신을 바탕으로 합동 안장식이 열리면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우리 호국 영령들이 극락세계 편히 왕생하셔서 쉬실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면 매년 전국 사찰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법회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회가 곳곳에서 봉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참가 영가 위패가 안치된 호국 금강산은 1984년부터 매년 한국전쟁 발발 이래 위령 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국난이 닥칠 때마다 불교계는 호국 불교의 정신을 발휘하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70년 역사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목에 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한규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7대 이사장에 고불총림 백양사 전 방장 지선 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7대 이사장에 현 이사장인 지선 스님을 임명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선 스님은 1987년 60 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6월 항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힙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7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선 스님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3년입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하는 법회가 불교계 주최로 열렸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청년운동 단체들은 부처님의 자타불이 가르침처럼 남과 북이 상생하길 두 손 모아 발언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막을 깨는 범패에 맞춰 모란과 자격꽃이 어우러진 나비춤이 펼쳐집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회에는 불교계 청년 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역사에 있어서 분단과 냉전,
전쟁과 폭력 이러한 슬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는 평화와 화합의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이 기원 법회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우리 남과 북이 정말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다시금 지금 멀어졌습니다. 불자들이 솔선수범해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화합과 소통에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위해 화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겠으면 합니다. 평화와 화합을 향한 참석자들의 열망은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잇는 퍼포먼스로 승화됐습니다. 발언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을 담았습니다. 치우침 없는 생각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실천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교사 주위를 돌며 연등으로 평화의 자비정신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기를 발언하는 불교계의 간절한 발언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지난 23일 원적에 든 해광당 종산대종사의 법체가 모셔진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화엄원에는 평소 스님을 존경해왔던 대중들이 찾아와 스님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평소에 큰 스님께서는 자신한테는 매우 철저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다른 대중들에게는 늘 자유롭고 또 자비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던 우리 대중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화엄사 분향소인 화엄원을 찾아 조문했고 마곡사주지 원경스님과 백양사주지 무공스님, 수좌 일수스님, 직지사주지 법보스님 등도 조문했습니다. 연결식은 모레 오전 10시 화엄사 다비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운영진이 시민단체 대표 등과 만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사태 수습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의 운영 책임을 맡은 새 시설장과 법인 측 법률 대리인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내부 고발 직원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공익제보자 측은 새 시설장 등 법인 측이 내부 고발 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계 권한 넘겨라, 카드 갖고 와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법인 직원들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생활관 올라가지 마라, 할머니 만나지 마라.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장과 법률 대리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설의 직원만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은 보니까 다 섞여 있고 내가 어제 그렇게 이게 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걸 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추가 채용 문제를 놓고도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종합적인 케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케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외부로 보낸 그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보가 된 내용이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양보호사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채용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맞나요? 시설장 오시면 새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새로 채용을 당연히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인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공고를 내리시고 시설장이나 국장 결재도 없이 그냥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면접까지 보러 오셔가지고 허탕치고 가셨거든요.
법인 측은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할머니들을 위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눔의 집이 그동안의 논란을 매듭짓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시설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선의 고종 때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회이자 전통 불교 일해인 소제도량을 가장 많이 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재난에 대한 불교의 의례적 대응이란 주제 학술 세미나에서 정영식 성균관대 연구원은 고종 때 소제도량이 43회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연구원은 그러면서 고종 때 다른 임금들에 비해 소제도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행된 건 이때 몽고의 침입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소제도량이 많이 행해졌을 때의 공통점은 내후 외환이 유달리 많았으며 동시에 전쟁도 빈번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백용성 스님의 불교 혁신과 사회 참여가 갖는 의미와 현대적 계승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백용성 조사의 불교 혁신과 사회 참여, 그 의의와 창조적 계승을 주제로 백용성 조사 탄생 156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용성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선수행을 하는 선농일치의 생활불교 운동을 펼쳤고 산중에 머무는 불교를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재 신라대 역사문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용성 스님은 한문경전의 우리말 번역과 어린이 찬불가 보급 등으로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가교 역할과 토대를 형성했다며 포스트 코로나라는 문명의 전환기를 맞아 스님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동영상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고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용성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한국 불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 사장이자 제천 고산사 주지 장산 스님이 수필집 그 바닷가의 아름다운 조약돌처럼을 출간했습니다. 불교학과 동서양 철학, 주요 사회 이슈 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장산 스님의 책에는 수행의 삶에서 얻어낸 지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장산 스님의 수필집을 청주 BBS 노진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을 위한 일이 곧 자신을 위한 일이다. 장산 스님이 펴낸 수필집 그 바닷가의 아름다운 조약돌처럼에 적힌 한 구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천 고산사 주지이자 청주 BBS 사장 장산 스님이 21일 제천 고산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는 김병호 충북도 교육감을 포함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장산 스님의 신간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장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의 궁극적 모습은 공이며 관측하는 각자의 감성에 따라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사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각자의 감성과 이해에 따라 사랑과 미움, 이해와 손해, 행복과 불행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을 잘 쓰라고 결론 짓습니다. 각계 인사들도 장산 스님의 깨달음과 지혜가 담긴 신간 도서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과제를 남겨주는가 싶기도 한데 그에 대한 아마 답도 여기 품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면서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법문과 같은 이 책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삶의 길잡이와 보리의 길잡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분들에게도 이 책이 주어져서 스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필집에는 장산 스님이 불경,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등을 공부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책은 풍요로운 인생길과 멋진 인생, 누가 창조하는가,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하다, 부처님 품 안의 행복으로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산 스님은 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불경과 동서양 고전을 모조리 섭렵한 끝에 남을 위한 일이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회라고 한다며 인도양 같은 불경, 태평양 같은 동양 철학, 대서양 같은 서양 철학, 남빙양 같은 이 시대 지도자의 말, 북빙양 같은 시인 소설가들의 이야기가 나의 바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대양에서 수집한 마음에 드는 조약돌, 소라껍질을 잘 다듬어 전율 어린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장산 스님. 장산 스님은 지난 1979년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 득도해 경주 불국사 중간과 법주사 교무국장, 영동 중화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8대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으로 활동하며 불법 홍보와 방송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불교문화유산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월정사에 불타서 깨진 범종을 보셨는데요. 반면 미군이 구해낸 관세음 보살상도 있었습니다. 해인사 폭격을 거부한 김영환 장군처럼 목숨 걸고 문화유산을 지켜낸 영웅들을 떠올리며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